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59화 곤지갈석입니다. 막곤, 못지, 돌갈 또는 비석갈, 돌석이 되겠습니다. 이 곤지는 대륙의 서남쪽 운남성 쿤명시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이 곤명현에 있는 곤명지를 가리키는 말이며, 갈석은 하북성 창리현에 있는 갈석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곤명지는 유명한 담수 호수이며, 갈석산은 이 발해만을 바라보는 유명한 돌산입니다. 이 전국시대 지도를 보면은 갈석산은 이 연나라 여기 고죽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위치에 해당됩니다. 곤명은 아직 초나라에 포함되지 않은 이 붉은 점의 이민족의 땅이 되겠습니다. 곤명은 이후에 이 초나라 장수 교정에 의해서 정멸된 후 곤명국으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이 곤지 갈석이라고 하면 이 중원에서 이 서남에서 이 동북으로 이 중원 전체를 이렇게 사선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를 풀이하면은 이 대륙을 가로질러 이렇게 마주보는 곤명지와 갈석산이 되겠습니다. 곤명지는 또 다른 말로는 전남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은 이 전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뒤집어질 전자입니다. 즉 뒤집어진 남쪽 저수지란 그런 뜻이니, 이는 바람에 이는 물결에 거꾸로 흐르는 듯 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곤명지는 해발 1886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담수호로서 그 형태가 보시면 초승달을 닮아 있습니다. 전남지는 운남성에서 가장 크며 중국에서 6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전지로라고 하고, 또는 이게 중국말로는 덴처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장수 교정이 병사를 이끌고 이 덴처에 주둔한 후 이곳 풍습을 받아들여 이 전국 혹은 곤명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곤명지는 고대 천축국으로 알려진 인도로 가는 통로이자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방해가 되는 곤명국을 토벌하기로 마음먹고 장안 서남에 인공호수를 파고 수군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 인공호수 이름 역시 곤명호라고 불립니다. 청나라 시인 손수염은 이 전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백리 전지 불내 앉아. 넓디 넓은 이 500리의 전지가 이 불내 달려와서 앉아 내 눈 아래 있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전지는 풍광이 수려하고 이 푸른 물결과 호수에 비친 이 산의 색이 절경이라 곤명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 폐수가 난입하고 운남의 더운 온도로 인해 녹조가 만연해 악취를 풍기므로 중국 정부는 그 정화작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날일과 밑에 견줄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자가 견줄비가 아니고 이 쪼철종입니다. 제가 일전에 견줄비의 각골자는 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한 사람을 그린 것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내린 사람이 이 쪼철종으로서 앞 사람을 뒷 사람이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여 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막고는 무리 중
이자죠. 무리 중에서 분기된 자양입니다. 무리 중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위에 나릴이 있고 아래 사람이 2명 혹은 3명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나릴은 이 밝은 낮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낮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가운 태양 아래 일을 하는 것으로서 이 무리는 농민 혹은 노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행에 이렇게 조철종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단순하게 일하는 무리라는 의미 외에도 이 앞장서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즉 노비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노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노비가 이 다른 노비들을 감시한다고 보아서 건문에서는 이 나릴자가 이 일하는 무리를 감시하는 이 눈목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자형은 이 눈목자 아래에 3명의 노비가 일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원뜻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오늘날은 단지 이 무리, 백성, 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무리중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감시를 하는 이 우두머리라는 의미는 이 막권자로 그 의미가 분기가 됩니다. 막권은 무리에서 앞서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건문에서부터는 그 의미가 분기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자는 특히 여러 형제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맞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나릴자 아래에 이 조철종이 이 뒤집어진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왜 이렇게 뒤집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자에서 나오는 이 곤지가 뒤집어지는 호수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 곤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 변형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소전에서 조철종은 견줄비의 형태가 되었는데 이는 이 건문에서 자형이 뒤집어지면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전에서도 이 좌측을 바라보던 이 조철종 형태가 우측을 바라보는 이 견줄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자는 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것을 나타낸 자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장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에는 이 뒤섞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뒤섞여 있다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뒤섞일 혼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액체를 이렇게 섞는 경우에는 재료를 뜻하는 이 삼수변을 넣어서 섞을 혼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예서에서 이 막권자의 자형 형태를 보면은 얼핏 이 벌레곤이 있습니다. 이 벌레곤의 형태랑 얼핏 보면 아주 닮아 있습니다. 발음도 곤자로 똑같고요. 그래서 이 이자는 간혹 이 벌레라는 뜻, 즉 벌레곤으로도 가끔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못지자입니다. 이 자는 이렇게 삼수변에 이끼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이끼야는 이 주전자 이의 구성자에서 나온 것이라 근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전자 이는 초기 건문을 보면은 귀족들이 데워서 먹던 위가 넓은 이 청돈 술잔 또는 이 주전자를 그린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태상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료를 뜻하는 이 쇠금자가 추가되거나 또는 이 자는 불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받침을 뜻하는 여기 아래에 그런 명이 아래에 이렇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사진은 이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던 청동기 술잔인 이 작의 모습입니다. 이 작의 모습이 이 상형문자랑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잔위에 나온 이 두 개의 돌출부는 이 화로에 걸치기 위해서 줄을 메었던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자형이 급변해서 이 잔이 여기 상자 방 안에 들어간 형태로 간략화되어 무언가를 담는 물건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오늘날 의미는 술을 담는 주전자, 작은 손대야, 술 담는 그릇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끼야는 이 준자 이에서 여기 줄을 매는 이 부위를 부각시킨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줄을 매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부각되어서 있다, 연결하다, 잇따라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찌는 원래 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청돈 잔을 그린 이 주전자 이와 이 물숫자의 합자입니다. 즉, 이 청동 잔에서 이렇게 물을 따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후 이 자는 이 물숫자가 삼수변으로 가게 되고 이 주전자를 뜻하는 것은 이 이끼야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자형으로는 이 원뜻을 헤아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자는 이 내리는 물이 이 물을 잔에서 내려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걸 의미해서 연못 또는 모서의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주전자처럼 이렇게 좁게 이렇게 내리는 물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겨울, 수로 또는 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을 내리게 되면 이 잔이 비게 되므로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거할 철로 읽힙니다. 다음 자는 돌갈 또는 비석갈입니다. 이 자는 돌석자와 어찌갈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어찌갈은 보면 아래 이 빌개자와 위에 가로알의 합자입니다. 빌개는 빌갈이라고도 합니다. 검문을 보면은 두 개의 칼날이 부딪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러진 칼을 뜻하는 이 망자이고 하나는 이 온전한 칼을 뜻하는 칼도자입니다. 이는 사함에서 한쪽이 패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사함에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아량을 구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전 자형은 이 사람인의 형태의 이 품 안에 이 부러진 칼이 들어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는 이 진자가 이 뭔가 목숨을 구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형태는 오늘날 이 살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빌다, 구걸하다입니다. 한편 싸움에서 이긴 자의 입장에서도 해석되어서 아량을 베풀다, 주다 라는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이 빌개자가 되겠습니다. 어찌 갈은 이 사함에 지고 이 아량에 구걸하는 자를 이 꾸짖는 자양입니다. 그래서 이 빌개자 위에 언성을 높이는 이 가로알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찌 사함에 지고 목숨을 구걸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찌하여, 누가, 어찌 아니하냐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갈이 어찌라는 그런 의미의 어조사로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 원래 꾸짖다는 그런 의미를 또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에 이 구자, 이렇게 이 구자가 들어간 꾸짖다는 의미의 이 꾸짖을 갈이 또 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 어찌갈은 이 꾸짖어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이므로 막다, 거치다는 의미로 이 막을 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어찌갈은 그러니까 나무라는 이런 호통의 의미로 소리가 뻗치는 느낌이 있고 또 못하게 한다고 하여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형태상으로는 이 장막을 세워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재료를 뜻하는 이 돌석자가 변에 들어가 이 돌로 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돌갈, 빗을 갈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 형태상으로 높이 세운 돌을 뜻하지만 사실은 거의 비석을 나타내기 위해 이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뜻은 비석, 묘비, 소손돌입니다. 또한 이 묘비에는 죽은 자의 생전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석에 적힌 글을 묘갈명이라고 칭하므로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묘갈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돌석이 되겠습니다. 돌석은 초기 각골자를 보면은 산비탈을 뜻하는 이 기서금과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기서금은 각골자형은 이 절벽이 깎여서 만들어진 산기석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기석, 언덕, 바위 등입니다. 옛날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기석에 움집을 짓거나 그 기석을 파서 동굴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석금은 또 다른 의미로 석굴, 굴바위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기석이 깎이면서 구르는 것이 돌이라 표시한 것이 이 돌석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각골자에서는 이 기석금 옆에 이 입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각골이나 이 건문에서는 이 정확하게 입구자 형태로만 표시되므로 이 입구자는 굴러내리는 돌을 그린 것이 아니고 산기석의 동굴집 입구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집의 입구라는 것과 이 돌과는 연관성이 적으므로 설득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 추측컨대 이 돌석은 기석을 구르는 이 돌의 소리, 구르는 소리를 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산기석에서 구르는 것이 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는 이 돌, 비석, 돌팔매 등입니다. 또 돌덩이와 형태가 비슷한 살까마니를 뜻하여 한섬이란 열말에 해당하는 큰 고식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석은 투석의 의미도 있어서 돌을 던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움직이는 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이자가 결국 돌의 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곤지, 갈석, 즉 대류의 남서끝 곤명지와 북동단, 갈석산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국시대 지도를 보셨겠지만 대륙의 북동 끝에 위치한 갈석산은 진나라와 고조선의 접경지였습니다. 갈석산은 진이 세운 만리장성의 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북 공정 때문에 갈석산 위치에 대한 중국의 억지가 현재 있기도 합니다. 그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갈석산은 중국 제방들의 순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갈석이라 하면 우뚝 솟은 돌이란 그런 뜻인데 사진에서 보면은 이 멀리 이 산정이 원추로 뻗은 거대 암석산이 바로 이 갈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은 해발 695m의 아담한 돌산으로 중국의 다른 이름난 악산에 비하면은 산세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바레만 해안가에 위치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만은 매우 뛰어나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상에는 오래된 사찰인 수암사가 있고 절벽에는 고대에 새겨진 이 갈석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하우시는 치수를 위해 대륙의 북동 끝 이곳 갈석산까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석산이 유명해진 것은 진시황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불사에 대한 욕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신선의 도를 얻기 위해 신선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신선이 사는 복례산이 동쪽 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발견한 산이 바로 이 갈석산입니다. 진시황은 친히 갈석산까지 와서 신선을 찾았으나 당연히
만나지 못했고 다시 불로불사의 단약을 구하기 위해 삼천의 선남선녀를 배에 태워 동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단약을 과다 복용한 진시황은 수원 중독으로 50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으니 좀 어이가 없다 하겠습니다. 진시황 이후 갈석산은 중국 고대 제왕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불로장생을 역시 꿈꾸었던 한무제 역시 태산을 들렀다 오는 길에 이 갈석산을 찾았고요. 그리고 천하통일을 꿈꾸던 조조 역시 오한을 정벌 하고 회군하는 길에 일부러 이곳에 들러 천하제패의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관창해라는 그런 옛 식구에 갈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임 갈석 이관 창해 동으로 갈석에 다다르니 이제야 거대한 바다를 보는구나. 시는 갈석산이 발해만을 굽이보는 이 명경지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